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스스로에게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래 알아왔으니까, 힘들 때 함께 있었으니까. 이 세 가지 이유만큼 강력하게 관계를 붙잡아 두는 명분도 드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이유들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삶의 도덕이자 책임처럼 느껴져 왔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품어야 하는 존재라고 배웠고, 오래된 인연은 쉽게 놓으면 안 된다고 들었으며, 힘들 때 함께했던 사람을 떠나는 건 배신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힘들어져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도 나를 살리고 있는가가 아니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참아야 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인연은 이미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쉽게 속는 순간은 논리가 아니라 기억에 의존할 때라고 말합니다. 특히 한때 의미 있었던 순간은 관계 전체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나를 도와줬던 기억,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던 장면,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순간, 그 기억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 순간의 진심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억이 지금의 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때 생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과거의 한 장면을 꺼내들고 현재의 불편함을 무시합니다. 그래도 예전엔 좋았잖아.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 말들은 관계를 이해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지금의 나를 조용히 밀어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인간은 익숙함을 진실로 착각한다. 오래 함께했다는 사실이 그 관계가 옳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버텼다는 이유로 그 관계가 인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익숙함 앞에서 판단을 멈춥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불편해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쉬지 않아도, 만남이 끝난 뒤 늘 지쳐 있어도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원래 저 사람은 저래. 이 나이에 새 인연이 어디 있어.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이때 우리는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에 붙잡힌 사람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익숙한 고통을 낯선 자유보다 선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익숙한 사람, 익숙한 역할, 익숙한 상처. 그 모든 것이 너무 오래 반복되면 고통조차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우리는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인연은 과거의 기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관계가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드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괜히 긴장부터 되는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힘이 채워지는지 아니면 이유 없이 지쳐버리는지, 내가 나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늘 조심하고 계산해야 하는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보면 인연이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관계이지 나를 계속 설명하게 만드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때 의미 있었던 순간이 평생의 의무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관계를 구분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이 질문을 정직하게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 정말 인연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누군가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지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오래 봐온 사람이잖아요. 정이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이 말들 속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지금도 존중받고 계신가요? 고마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이 쉬고 있나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계를 필요와 욕망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게 인연의 기준을 묻습니다. 관계가 오래되었는지가 아니라 그 관계가 지금도 당신의 정신을 지켜주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존중은 큰 말이나 격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가볍게 흘려지지 않는 것, 당신의 선택이 무시되지 않는 것, 당신의 감정이 귀찮은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 이것이 존중입니다. 하지만 많은 관계에서 존중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조심하던 말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당연하다는 듯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상처를 말하기보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원래 저 사람 성격이 그래.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내가 예민한 거야.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편해지는 순간 타인을 존중하기보다 자기 욕망에 솔직해진다고요.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이미 인연의 조건을 잃은 상태입니다. 고마움은 말 한마디에서 드러납니다. 표정 하나, 태도 하나에서 느껴집니다. 당신이 해온 배려를 그 사람이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받아왔는지에서 명확히 갈립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악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고마움은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은 이익 앞에 섰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배려가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었을 때만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연결은 인연이 아니라 기대에 기반한 거래에 가깝습니다. 인연이라면 받는 것만큼 되돌려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마움은 그 최소한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기준은 아주 조용하지만 가장 정직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편안하신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것입니다.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지, 표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지,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지.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평온해지는 순간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당신을 끊임없이 연기하게 만듭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참아야 할 때 참아야 하는 역할을 요구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달아간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정신을 소모시키는 연결입니다. 인연은 참아온 시간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버텨온 세월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존중이 있고 고마움이 흐르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쉬는 관계.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그 관계는 아무리 이름을 붙여도 인연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지금도 편안하신가요? 이 질문에 망설임이 생긴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은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인연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연은 당신을 지켜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사람은 쉽게 지나온 시간을 버리지 못합니다. 함께한 세월, 쌓인 기억, 그동안 참아온 마음. 그래서 우리는 종종 힘든 관계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인연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놓아?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기보다 익숙함에 매달리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투자한 감정과 시간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관계를 인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오래된 관계가 옳은 관계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인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관계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늘 한쪽만 참는 관계. 항상 같은 사람이 참습니다. 말을 삼키고 기분을 접고 마음을 뒤로 미룹니다. 상대는 그걸 배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침묵에 익숙해진 상태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희생 위해서 자신의 안락을 당연하게 여긴다. 정말 인연이라면 한 사람이 계속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쪽의 인내로만 유지되는 관계는 균형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두 번째, 고마움이 사라진 관계.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도 고맙다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주는 것이 노력이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얻는 것에는 빠르게 무뎌지고 잃는 것에는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고마움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는 인연이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변하겠다는 말만 반복되는 관계. 이번엔 진짜야. 나도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 없는 다짐은 자기 위안을 위한 언어일 뿐 삶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말만 반복되는 관계에서 변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기대의 크기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익 앞에서 가장 솔직해진다. 이 말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현실적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 고통 앞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내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면, 내가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인연이 아니라 편의의 관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편리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이 가장 아프지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인연은 견디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관계입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관계,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인연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잘못된 관계 속에서의 동행보다 홀로 있는 고독이 더 인간답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지 못한 관계는 결국 삶 전체를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그 사람은 당신을 살리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히 닳게 만들고 있나요? 그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순간 이미 당신은 다음 인연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떠나지 못한 이유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의리책임적 인연, 그럴듯한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사랑보다 더 큰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기보다 불행을 피하려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해질 가능성보다 지금의 불행이 바뀌는 것을 더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떠나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다음 이유들처럼 변화 이후에 나 자신이 감당되지 않을 것 같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유, 이 나이의 관계를 끊는 게 두려워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 말고 누가 남아있을까?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불행 중 하나로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착각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선택할 힘이 약해진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라도 이미 알고 있는 고통이 모르는 미래보다 덜 무섭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이유,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 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할 때조차 자기 비난을 피하려는 방향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상대를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질까 봐 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 관계에서 계속 상처받고 무너진 내가 과연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 비도덕이 되는 사회라면 그 도덕은 이미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기까지 왔는데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가장 강력한 이유일 겁니다. 오래 받고 많이 줬고 이미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떠나는 것이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쏟아부은 감정이 아까워서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에 삶을 계속 투자하는 상태. 하지만 시간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오래 참았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견뎠다고 해서 존중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라는 말은 사실 지금도 잘못된 길인 걸 알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불행보다 변화 자체를 더 두려워한다. 이 말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상처받는 일상에는 익숙해졌지만 혼자가 된 나, 새로운 질서 속의 나,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나를 상상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체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나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일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떠나지 못했던 당신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버텨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왜 떠나지 못했을까? 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불필요한 고통을 만드는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떠나는 것은 누군가를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더 늦기 전에 회수하는 선택입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변하지 않는 삶은 조용히 사람을 마모시킵니다. 그리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인간은 다시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먼저 이런 감정을 떠올립니다. 냉정함, 배신, 외면, 도망. 그래서 떠나는 사람은 끝까지 스스로를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상처받아서 그랬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관계를 정리하는 행위는 누군가를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한정된 에너지의 연속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간, 감정, 인내, 관심. 이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자원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이 자원을 더 이상 소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지 누군가를 파괴하겠다는 선택이 아닙니다. 즉 떠난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나를 다시 거두어들이는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이 커지는 이유를 욕망의 확장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역할, 더 많은 책임을 떠안으며 스스로를 과로 상태로 만듭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 과로는 겉으로 보이지 않게 쌓입니다. 말 한마디 삼키는 일, 기분을 맞추는 일,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드는 일. 그 모든 순간마다 조금씩 나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온전히 회수하는 선택입니다.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나를 꺼내는 일.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도 괴로워하는 이유는 설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떠나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참아왔는지를 끝까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 이해 한계를 아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입장이 아닐 때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않는다. 설명은 상대를 깨닫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논쟁과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이별은 설명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로 해결될 관계가 이미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더 이상의 감정 소모를 멈추겠다는 선택입니다. 젊을 때 이별은 되게 시끄럽습니다. 확인받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옳았다는 말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별은 달라집니다. 조용해집니다. 느려집니다. 그리고 설명이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인간의 특징을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멀어진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감정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나는 태도. 그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사람들은 종종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허전함, 고요함, 그리고 이상할 정도의 평온.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욕망의 소음이 줄어든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외롭다고 느끼지만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자기 자신과는 처음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별의 본질은 상실이 아닙니다.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따뜻해지나요? 아니면 이유 없이 무거워지나요? 만약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답답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삶을 살리는 인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답은 누군가가 내려주는 판단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인연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었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조용히 걸어가 보시죠.